2021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공개 A형 계산 작업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는 6845% 3이고 제가 쓰는 예제와 자료는 길버 출판사의 신화공 교재입니다. 문제 2번 계산 작업에 30점이 부여되어 있고 총 5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당 6점씩이고요. 이 중에 사용자 정의 함수 1문제, 배열 수식 함수 2문제, 일반 수식 함수 2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푸실 때는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시고 자신 없는 문제를 나중에 푸시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제가 풀이를 해드릴 때는 순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고 저는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수선해 보여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냥 화면 보면서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보실 때 표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 1의 코드와 표 2의 구분 성별을 표시하는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표 1의 코드와 표 2를 같이 보시면 표 2는 구분과 성별이 있는 표예요. 그래서 브이룩업을 하면 되는 표로 보일 거예요. 자, 그 코드에 따라서 구분과 성별이 나오는 표거든요. 그럼 브이룩업을 해서 기본형이라는 구분도 가지고 오고 여자라는 성별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여기 표시에 있는 기본형도 브이룩업으로 표 2에서 가지고 올 거고 자, 여자라는 것도 브이룩업으로 가지고 와요. 그건 이제 브이룩업 함수를 배우셨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concatenate라는 함수는 결합 함수예요. 여러 개의 텍스트를 하나로 묶어주는 함수인 거죠. 자, 앰퍼샌드 연산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형과 여자를 묶을 수도 없고 자, 중간에 빼기가 있는데 빼기를 결합을 시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세 개의 문자, 기본형, 그 다음에 빼기, 여자를 결합시키는데 concatenate를 쓸 겁니다. 그럼 브이룩업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함수인가요? 여기서부터는 예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표 2를 보는 게 좋아요. 브이룩업이나 H룩업은 물론 내가 결과를 표시해야 되는 표 1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표 2가 더 중요해요. 표 2가 모든 걸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표 2는 1번 열에서 코드, 2번 열에서 구분, 3번 열에서 성별을 표시하고 있는데 1번 열에 있는 코드에 따라서 구분이나 성별을 가져다 주는 찾기 함수가 브이룩업이죠. 그래서 V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드려요. 자, 같은 역할을 하지만 첫 번째 행에서 찾게 되면 H룩업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왼쪽 첫 번째 열에서 코드에 따라서 첫 번째 열에 있는 코드에 따라서 구분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성별을 가지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1번 열에서부터 출발하는 V룩업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 표 자체가 V룩업 함수로 풀어야 돼요 라는 걸 말을 하고 있고 자, 또 이 표는 자, 내가 구분을 가지고 오거나 성별을 가지고 올 때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코드에 따라서 할 것이다 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브이룩업의 인수는 4개잖아요. 그 중에 4번째 인수가 옵션이에요. 자, 1번 열에 있는 코드가 문자이면 지금처럼 문자이면 자, 4번째 인수 옵션은 펄스이거나 0이어야만 한다. 펄스가 0의 값을 갖죠. 그래서 펄스여야 한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가지고 온다고 준다. BM, SM, BW, SW를 벗어나는 데이터가 있다면 오류를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에 접근을 해볼까요? 자, 구분과 성별, 빼기를 연결해서 표시할 거기 때문에 D4번에 커서를 넣어서 concatenate라는 함수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함수를 쓰시면서 동시에 나는 채우기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oncatenate라는 함수는 여러 개의 텍스트를 조인시키는 함수라고 설명이 나오죠. 자, 나는 브이룩업으로 가져온 구분과 성별 빼기를 연결시킬 것이다. 자, 마법사 들어갈게요. 컨트롤 A를 하거나 FX를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 세 개를 조인시킨다 그랬잖아요. 구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구분은 누가 하죠? vlookup이라는 함수가 합니다. 구분 먼저 가지고 와볼까요? 자, vlookup 갈게요. 자, 오른쪽 표 2에서 구분을 가지고 오려면 나는 코드를 알아야 돼요. 자, 내 코드가 BM인지 BW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바뀔 거거든요. 자, 인수 중에 lookup value는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뭐 이렇게 나타내는 1번 열에서 찾아야 되는 값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1번 열에서는 코드를 찾을 거잖아요. 표 1에 있는 코드, 첫 번째 데이터를 자, C4번을 클릭을 하면 나는 아래로 채울 것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데이터는 BM이지만 두 번째 BW, SM, SW로 바뀔 거니까 절대 참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는 검색도 하고 추출도 하려는 표예요. 검색은 찾겠다는 것이고 추출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가 오른쪽에 있는 표 2가 되는 거죠. 자, 표 2 전체에서 찾고 결과도 가지고 옵니다 라고 하고 자, 지금 블럭 잡은 이 범위는 아래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채우게 되면 하나만 내려가도 BM이 제외돼 버리죠. 4번을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표 3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결과를 할 때까지 표 2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F4를 겁니다. 두 번째 인수는 F4예요. 자, 세 번째 인수 콜 인덱스 넘은 자, 오른쪽 표 2에 있던 그 표에서 결과로 어떤 열을 표시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곳이에요. 자, 인덱스 넘버 숫자로 꼭 표시하실 거예요. 그럼 우린 결과로 자, 코드가 열번호 1번, 구분이 2번, 성별이 3번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 이 열의 번호 중에 결과로 구분을 가지고 올 거면 2를 쓰고 성별을 가지고 올 거면 3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분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2번. 그리고 마지막 인수는 자, 첫 번째 1열에 있는 데이터. 자, 내 인수 중에 첫 번째 데이터가 문자이면 마지막 lookup, 랭지 룩업은 0 또는 펄스를 쓴다. 그러면 vlookup이 완성이 됐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컨케이트네이터의 이동. 그러면 기본형은 가지고 왔고 기본형이라는 문자 다음에 빼기가 와야 되죠. 빼기를 넣을 거고 세 번째 뭐 와야 되죠? 성별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vlookup을 반복적으로 쓸 거죠. 자, vlookup을 복사를 해서 세 번째 인수로 넣으시고 자, 여기 있는 vlookup은 고쳐져야 돼요. 자, 이 vlookup은 똑같이 기본형을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별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성별을 가지고 올 때는 2를 3으로 바꿔줘야 성별을 가지고 옵니다. 자, 세 번째 인수를 3으로 바꿔주시고 마법사에서 하실 거면 vlookup을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기본형 빼기 남자가 나오는구나. 자, 결과가 나왔다면 확인을 하고 채우기를 완성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오류가 없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1번 문제 풀이였어요. 자, 이제 2번 문제 풀이 해볼까요? 2번 문제는 표 1에 가입 나이와 코드를 사용을 해서 가입 금액을 표시할 겁니다. 나는 결과로 금액을 가지고 와요. 자, 표 3을 참조하기 때문에 표 3을 보시면 표 3이 사실은 vlookup으로도 할 수 있고 hlookup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찾기를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자, 참조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래 함수를 인덱스를 줘요.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어떤 블럭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잡는 블럭 중에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를 제시를 하면 행번호, 열번호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이 행번호와 열번호를 하는데 물론 매치를 쓰겠죠. 자, 인덱스와 매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 표 3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예제 중에 표 3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풀지를 아는 거예요. 자, 표 3을 보니까 제목 자체가 가입 금액이에요.
그럼 가입 금액이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제가 빨간색 블럭 치는 곳이 모두 다 가입 금액이 있는 곳이죠. 자,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금액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코드가 SM이고 내 나이가 43세예요. 그러면 40세 이상 50세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각자 데이터를 쭉 맞춰내서 24,000원이 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4,000원의 좌표를 보자고요. 자, 이 24,000원은 행번호는 두 번째에 있으니까 2, 자, 열번호는 1번부터 순서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열이 와야 돼요. 이게 24,000원의 위치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BM이면서 58세이다. 그러면 BM이면서 58세니까 파란색 블럭을 한 곳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되죠? 1,6이 되는 거죠. 자, 이 좌표를 돌리다 보니까 자, 행번호인 1, 2, 3, 4를 결정해 주는 것은 코드를 맞춰내면 돼요. 코드가 BM이면 1번, BW면 3번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리고 열의 번호 5번인지 6번인지 결정을 해주는 것은 나이인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나이가 12살이냐, 13살이냐, 23살이냐, 26살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열의 번호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원하는 데이터의 위치 번호를 알려주는 함수가 매치였잖아요. 이 매치를 쓸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 써요? 행번호에도 쓰고 열번호에도 쓰고 두 번을 쓰겠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이제 풀어볼까요? 자, 2번 문제의 답을 받을 곳은 이 4번 셀이에요. 자, 이 4번 셀에 최종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인덱스 함수죠. 그래서 인덱스를 쓰는데 쓰면서 동시에 나는 아래로 채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법사를 들어가고 첫 번째 인수로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항목으로. 자, 인덱스라는 함수 안에 인수는 3개입니다. 첫 번째 어레이는 결과를 포함하는 범위여야 돼요. 반드시 결과를 포함해서. 근데 저는 보통 결과가 있는 곳만 잡아요. 그럼 우리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표 3에 12,800원부터 67,000원까지 범위 안에 결과가 있죠. 자, 이 결과를 내가 아래로 채워 나갈 때 움직이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F4를 넣어줍니다. 자, 지금 블럭 잡은 것 중에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를 넣어줄 건데 행번호도 랜덤으로 코드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열번호도 랜덤으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내 코드를 오른쪽 표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로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가 매치인 것이고 자, 나이의 구간을 열의 번호로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가 역시 매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해결하러 가겠습니다. 자, 함수의 이동은 수식 입력줄의 매치에 클릭하는 것. 자, 코드 먼저 해봐야 되죠. 행번호, 열번호니까. 자, 코드는 내 코드가 오른쪽 표 3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받아야 되는 첫 번째 데이터의 코드를 C4번에 있는 코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 C4번에 있는 코드는 내가 아래로 채우기 할 때 변하면서 가야 SM의 위치도 알아오고 SW의 위치도 알아오죠. F4 하시면 안 되고 자, 룩업 어레이를 잡는데 매치의 룩업 어레이는 항상 하나의 행이거나 하나의 열만 잡으셔야 돼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룩업 어레이는 표 3에 행의 번호에 해당되는 BM부터 SW이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을 잡으면 보통 참조표는 다 F4를 하시면 돼요. 채운다는 가정하에서는. 자, 참조표 범위는 F4를 한다. 자, 매치 타입은 조금 전에 1번 문제 풀이했던 것처럼 룩업 밸류가 문자이면 항상 0이에요. 정확한 값을 찾겠습니다라고 0을 넣어줍니다.
자, 이제 행의 번호를 찾는 매치의 데이터의 값은 첫 번째가 BM이기 때문에 BM을 결과로 내놔요. 자, 그럼 열 번호도 계산하러 가야죠. 자, 매치, 두 번째 매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열의 번호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래요. 그러면 내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번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번호를 알아와야 되죠. 자, 가입 나이 첫 번째 데이터는 lookup array에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수업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해당되는 나이 하나를 하나의 행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표 3을 보면 나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위쪽에 있는 행을 선택할 건지 아래쪽에 있는 행을 선택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저처럼 강사나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매치라는 함수에서 지금 우리가 24세 학생을 처음 찾을 건데 데이터를 24라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첫 행에서 찾든 두 번째 행에서 찾든 조금 더 블럭을 정확하게 해드릴까요? 두 개로는 블럭을 못 잡아요. 그래서 빨간색 블럭이 있는 행에서 찾든 제가 파란색 블럭을 해드린 곳에서 찾든 일단 마지막 옵션 제가 녹색으로 블럭 해드릴게요. 매치 타입은 적어도 0이 아니에요. 0은 쓸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데이터가 24살인데 여기 안에 빨간색 블럭에도 24라는 숫자는 없고 파란색 블럭에도 24라는 숫자는 없어요. 자, 0을 쓰게 되면 24가 정확하게 없으면 오류가 나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0은 이제 우리가 쓰지 못해요. 그러면 아래쪽에 설명에 매치 타입은 1, 0,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대요. 자, 1을 썼을 때는 24보다 작은 수에 가서 데이터의 위치를 찾아와요. 마이너스 1을 썼을 때는 거꾸로 나를 넘어가는 수에서 가지고 오는데 1을 쓸 때는 데이터 범위가 숫자가 0부터 진행되게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을 쓸 때는 거꾸로 70, 80, 70, 60, 50, 40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빨간색 블럭에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판단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를 안 풀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험장 가면 어떻게든지 문제는 풀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하는 거 봐보세요. 자, 마법사를 쓰는 친구들은 뭐 할 수 있죠? 마법사 안에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24세라는 오른쪽에 보면 마법사의 24살은 위치가 내가 봐도 3번이에요. 3번 열이 나오면 되죠. 자, 그럼 룩업 어레이에 커서를 넣어서 윗줄을 잡아 보는 거예요. 70세까지. 자, 그리고 매치 타입에도 커서를 넣으면 1, 0,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대요. 다 써봐요. 1을 썼더니 3이 나왔어요. 자, 0을 썼더니 안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1을 썼더니 이것도 안 나와요. 자, 일단 여기서는 1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의심이 많죠. 자, 윗행으로만 답이 나올 것이냐, 첫 행으로. 자, 10세부터 70세 끝에 비어있는 데까지 잡아보세요. 구간을 잡고 여기에도 3개 다 써보죠. 1을 썼더니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나와요? 20세 미만이라는 숫자에 맞춰져서 나오니까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건 어디다? 세 번째 열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0을 써보세요. 그랬더니 데이터 없어요. 마이너스 1을 써보세요. 그랬더니 이것도 위치가 안 나와요. 자, 위치 안 나오는 것은 이 결과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3번 열이 나오는 것은 어디다? 자, 첫 번째 행으로만 잡아야 하고 자, 매치 타입은 1을 줬을 때 내가 원하는 3번이 나온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행을 잡았던 L11번부터 S11은 F4로 묶어주기도 해야 한다. 참조표의 범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원하는 데이터 나왔을까요? 수식 입력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에서는 3번 열. 자, 첫 번째 매치에서는 1번 행.
자, 인덱스에 가서 행 콤마 열을 적용시켜서 13,200원. 최종 수식 결과 13,200원. 자, 확인해 보시고 채워주세요. 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데이터가 정말 13,200원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는 코드가 BM이고 나이가 24살이에요. 첫 번째 데이터는 하면서 봤으니까 두 번째로 확인할까요? 자, 두 번째 데이터는 나이가 41살, 코드가 BW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오른쪽에 내가 눈으로 보는 거죠. 표 3에 가서 자, BW네요. 그러면 BW를 찾아야죠. 세 번째 행에 있고. 41살이었어요. 그러면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자, 두 개의 데이터가 마주치는 곳 22,500원이네요. 그럼 데이터 22,500원이 맞는지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자, 22,500원 맞네요. 해결되셨어요? 2번의 풀이였습니다. 자, 이제 3번 풀이를 해볼까요? 자, 3번 문제는 가입 나이와 그랬어요. 표 1에 가입 나이 있죠. 표 4에 나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가입자 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자, 계산된 값의 두 자리로 명을 추가해서 표시하고 나머지는 미가입으로 표시하라는 지시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0일 때는 미가입, 7일 때는 07명 뭐 이런 걸 줄 거래요. 그리고 아래 함수를 봐야 되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함수를 봤더니 프리퀀시와 텍스트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시험을 볼 때 저처럼 꼼꼼하게 막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먼저 캐치를 하시고 나머지를 맞춰내셔도 돼요. 자, 프리퀀시라는 함수는 빈도수를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배열 함수입니다. 근데 그 배열 함수라는 말이 뒤쪽에 있죠. 자, 배열 수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맞춘다. 이거 일단 기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쓸 때 뭐 F사를 걸고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 조건들은 괄호로 묶고 계산법위도 묶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배열 수식을 할 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텍스트 함수를 줬어요. 텍스트 함수는 포맷이라는 함수와 유사한 함수로 어떤 계산이 끝나면 쌍따옴표로 서식을 묶어주면 되는 함수이다. 자, 이걸 알아야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애들을 어디다 쓸지를 아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나이대별 가입자 수라고 나왔지만 이제 빈도수를 의미를 해요. 그 나이대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계산할 때는 프리퀀시를 쓸 거예요. 자, 텍스트 함수는 서식을 주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녹색으로 남아있는 구간이 서식을 의미하죠. 자, 서식인데 또 그냥도 안 가고 두 개로 경우의 수가 나눠져 있어요. 자, 서식을 줄 때는 조건을 줄 때는 대괄호에 넣고 이 조건에 맞았을 때 주는 서식. 뭐 지금 같으면 0보다 크대요. 그럴 때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해요. 그럼 숫자를 의미하는 서식은 0이나 샵을 쓸 수 있어요. 0은 0이었을 때 0을 다 자릿수만큼 넣어주는 것이고 샵은 유효하지 않은 0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0이었을 때 07명 뭐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원래 7이잖아요. 근데 7 앞에 굳이 0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샵은 아니에요. 자, 0도 하나만 쓰면 7만 나오는데 나는 07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000명으로 두 자리까지는 0이어도 모두 다 자릿수를 맞춘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그 외에는 이 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그 외에는 미가입을 하래요. 자,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때 세미콜론으로 한다. 그리고 미가입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서식이 되는 거죠. 문자를 그냥 줄 거고요. 자, 그럼 이 서식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쌍따옴표로 묶는다.
그래서 서식을 주실 거예요. 그럼 이 지금 파란색으로 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갈 부분이죠? 텍스트에. 자, 텍스트 함수의 계산은 누가 하죠? 프리퀀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텍스트 함수가 할 거고 계산은 프리퀀시가 할 겁니다. 자, 저에게 처음 수업을 들으시든 이제 두 번째 들으시든 프리퀀시는 항상 별을 쳐놓기 바랍니다. 시험의 출제율이 높고 배열함수 중에서도 풀이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꼭 별을 좀 해놓으세요. 엑셀 시트 열고 풀어볼까요? 자, 결과를 받아야 되는 셀은 표 4에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가입자 수의 범위 M열에 넣으면 됩니다. 자, 보통의 함수는 첫 번째 셀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식을 넣고 채우기를 하죠. 자, 프리퀀시라는 함수에 별을 친 이유는 자, 프리퀀시라는 함수는 답을 받을 곳을 모두 다 블럭을 잡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럭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등호로 시작하죠. 함수의 결과는 서식을 주면서 끝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텍스트라는 함수가 처음으로 들어가요. 마법사 열어주시고 자, value는 계산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아직 프리퀀시를 쓰진 않았고 자, 포맷은 어떻게 쓴다 그랬죠? 쌍따옴표로 묶어서 쌍따옴표 사이에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맞으면 0, 0, 0을 주고 자, 아니면은 세미콜론으로 분리합니다. 자, 아니면 미가입을 줄 거잖아요. 미가입을 준다. 자, 이렇게 서식을 줄 거래요. 그럼 이 서식을 받을 계산식은 프리퀀시라는 거죠. 프리퀀시. 스펠링이 조금 어렵습니다. 마법사를 안 쓰시면 뭐 자동으로 나오겠지만 저처럼 마법사 쓰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써주시고 프리퀀시에 가겠습니다. 자, 프리퀀시는 인수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어레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 빈도수를 계산하려고 들어있는 값. 자, 빈스 어레이라는 인수는 구간의 값들이 있는 셀 범위. 그러니까 빈도를 분류하는 데 필요한 범위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범위는 나이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 1에 있는 나이를 빈도수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빈도수 구간을 정리한 표는 오른쪽에 있죠. 우리가 지금 답을 받기 위해서 보고 있는 표. 자, 빈스 어레이도 매치와 같이 블럭을 제가 지금 잡는 빡짠바짝 녹색처럼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둘 중에 하나의 열로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1부터 61까지 들어있는 열을 잡을 것인가? 10부터 70으로 들어있는 열을 잡을 것인가?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매치처럼. 자, 이것도 규칙은 있어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로 잡으실 거예요. 1이래요. 자, 10부터 끝나는 숫자로 잡으실 거예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럼 학생분들이 아느냐? 이거는 이제 뒤쪽에 있는 숫자를 잡을 건데 아느냐? 자, 저도 공부할 때 모르고 시험장 갔어요. 그러면 해보면 된다고요. 마법사를 쓸 때 좋은 점은 그거예요. 해보면 된다는 거. 자, 처음에 1세부터 61세로 잡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결과가 나와요. 자, 0, 3, 8, 12, 6, 5, 2 이게 결과예요. 그러면 이 말은 1세부터 10세까지 첫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것이 결과가 0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진짜 0인지 봐야 맞게 잡았는지 알죠. 어쨌든 결과는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왼쪽에 표 2를 보세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자, 10세 미만인 데이터가 진짜 없느냐. 자, 7세 하나 있고 6세도 있네요. 자,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랬더니 8세도 있어요. 그러면 0은 아니어야 돼요. 그럼 지금 구간이 틀린 거네요. 그러면 K20
1번부터 K27번이 아니고 L21번부터 L27번으로 잡아볼게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0세부터 10세까지 된 것이 3명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우리 좀 전에 봤죠. 10세 미만은 3명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나에게 결과를 정확히 갖다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3, 6, 12, 0, 7, 5, 3, 0과 같은 배열로 답을 가지고 오고, 자, 이때 숫자가 있으면 최종 결과로 0, 3, 0과 같은 서식을 준다. 라고 식을 여러분들이 다 쓰신 거고, 별도의 채우기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F사로 절대 참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프리퀀시 자체가 배열 수식이에요. 그래서 마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답이 들어오나요? 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4번 문제 풀이였어요. 자, 이제 4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표 1에서 가입 나이, 코드, 가입 기간. 자,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코드별, 나이별, 평균 그랬어요. 가입 기간을 제가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있는데 평균은 뭐 에버리지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입 기간을 그랬는데 가입 기간은 계산 범위입니다. 이제 그냥 일반 함수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눈치껏 눈치를 보면서 읽으시고 자, 아래 함수를 좀 먼저 볼까요? 함수를 봤더니 에버리지, if 에러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주래요. 아, 또 배열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마칠 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프리퀀시라는 독특한 함수를 준 것이 아니고 배열 수식에서 일반적인 에버리지 if를 준 거예요. 자, 배열 수식은 if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면 돼요, 그냥. 자, 나는 if가 있는 배열을 풀 것이냐, if가 없는 배열을 풀 것이냐. 근데 우리는 if가 있는 배열을 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if 에러라는 함수도 줬거든요. if 에러는 어디다 넣을까요? 자, 문제가 위에 있어요. 위로 올라갈게요. 자, 지시사항 하나가 붙었는데 오류 발생 시 공백으로 표시할 거래요. 자,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면 다른 걸 하겠습니다라고 주는 것이 if 에러라는 함수입니다. if 에러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코드별, 나이별 제가 동그라미 해놨던 이 부분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표 5를 보시면 코드와 나이가 행과 열에 존재할 수 있게끔 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조건으로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세 개 함수 중에 어떤 함수를 먼저 쓸 건지 결정해 줘야 되죠. 자, 배열 수식에서 if가 있으면 일단 쉬운 부분. 자, 평균은 에버리지가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에버리지가 낸다는 가정하에서 if가 있으면 조건에 맞는 것만 평균하겠습니다. 라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균을 냈을 때 에러가 나면 그래요. 그래서 if 에러가 첫 번째 함수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열고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표를 보시게 되면 코드별, 나이별 그래서 문제에서는 분명히 조건이 2개인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채우기는 양방향으로 합니다. 자, 양방향으로 하는 배열 수식을 할 때는 F4를 많이 이용을 하죠. 절대참조를. 자, 표 5가 아닌 표 1에 대해서는 모두 다 F4를 한 번 눌러서 절대참조를 한다. 조건으로 이용해야 하는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이 죄송해요. 첫 번째 행에 불러고 잘못했죠. 자, 첫 번째 행이 녹색이고 왼쪽 열이 주황색이죠. 자, 첫 행과 왼쪽 열에 대해서는 F4를 할 때 자, 첫 행은 위에서 아래로는 내려오면 안 되고 P열, Q열, R열, S열, T열 이렇게 열에 대한 이동은 하면서 조건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F4를 첫
행 이렇게 두 번을 눌러서 고정시킨다. 자, 왼쪽 열은 행간의 이동은 있어야 되지만 O열에서 P열로 열간의 이동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F4를 왼쪽 열이라고 하면서 세 번을 눌러서 고정을 시킨다. 양쪽 채우게 하면 일단 머릿속에 이거는 들어와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는 한번 응용이 됐어요. 자, 우리가 나이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나이를 10세 이상 이렇게 하나의 조건을 주고 0세 이상 뭐 이렇게 20세 이상 이 조건만 주면 알아서 되느냐 이거지. 자, 0세 이상이라고 하면 0세, 20세, 30세, 40세, 60세, 100살까지 가는 거예요. 자, 20세 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또? 20, 30, 40, 60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0세부터 19살까지 20세부터 29세까지 뭐 이렇게 갈 거잖아요. 20세 미만으로. 자, 하단에 있는 조건도 조건이다. 그래서 20세 미만이라는 조건도 걸어주어야 0세 이상 20세 미만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조건이 2개 같았지만 실제로 표를 보니까 조건이 몇 개요? 3개입니다. 3개. 3개의 조건에 따른 평균 가입 기간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커서를 첫 번째 식을 써야 되는 P22번에 위치를 시키시고, 자, 에버리지를 할 건데, 에버리지에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if 에러를 엽니다. 자, 만약에 에러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라 그랬죠? 공백 처리하라 그랬죠. 자, if는 인수가 2개인데 첫 번째 밸류가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담기면 되고 그 에러가 났을 때 공백이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에러는 언제 나냐면 에버리지 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밸류에 에버리지 추가합니다. 에버리지에 이동할게요. 함수 수식 입력줄에서 함수를 눌러서 이동. 자, 우리는 if가 있는 배열을 풀어요. 자, if를 추가합니다. 조건에 맞는 것만 평균 구해요. 자, if에 또 갈게요. 자, 조건이 어떻게 된다 했죠? 무려 3개다. 제가 괄호를 열고 닫고를 하면서 전부 다 곱하기로 조건 3개를 연결만 시켰습니다. 자, 이 조건에 맞으면 평균 금액 가입 기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if를 썼을 때는 2번째 인수에 계산을 해야 되는 가입 기간을 넣어준다. 그래서 2번째 인수에 평균 가입 기간이죠. 가입 기간을 넣는다. 자, 조금 전에 표 1에 해당되면 F4를 한 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 가입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 곳은 F4를 해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조건을 하러 갈게요. 그런데 이제는 인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자, 수식 입력줄에 녹색 괄호에 넣어서 조건을 처리하죠. 자, 코드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 1에 있는 코드 전체 중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로 잡으시면 돼요. 고정. 같은 걸 찾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데이터랑 네 표 5에 있는 BM이라는 첫 번째 데이터와 자, 블럭 잡았을 때는 왼쪽 열이라는 말을 하면서 F4를 3번 넣어줍니다.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2번째 조건 하러 가야 되죠. 자, 2번째 조건에 커서를 넣으시고 이번엔 나이가 0세 이상이라고 넣으실 거예요. 그런데 0을 쓰시면 채우기가 안 되죠. 첫행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째 자리에 커서 넣으시고 자, 나이가 그래야 되는 거죠. 자, B4번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고정. 자,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습니다. 표 5에 있는 0이라는 숫자보다 지금 우리 화면에는 세 이상이 보이지만 숫자밖에 안 들어있어요. 첫 행이라는 말을 하면서 F4를 2번 누른다. 자, 3번째 조건 하러 가겠습니다. 자, 역시 나이가 그러죠. 자, 나이가
이번엔 미만이어야 돼요. 자, 첫 행에 있는 20세 미만, 정확히 하면 두 번째 행이죠. 자, 첫 행이라는 말을 하면서 F4를 누른다. 자, 이제 다시 마법사를 좀 끌고 오겠습니다. 자, if에 대해서 조건이 곱하기를 통해서 0과 1로 바뀌고 계산 범위 5, 3, 15를 가지고 와서 자, 펄스에 해당이 되면 펄스가 true에 해당이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average가 계산을 7.33이라고 하고 만약에 오류가 나면 if 에러가 공백을 줄 겁니다. 자, 우리는 배열 수식을 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자, 마친 후에는 아래쪽으로 채우거나 오른쪽으로 먼저 채우시고 나머지를 반대쪽 방향으로 채우시면 돼요. 4번 문제 풀이였습니다.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fn 가입 상태를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나보고 함수를 만들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fn 가입 상태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때 인수는 가입 기간, 미납 기간을 받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시사항에 해당되는 말은 하단에 보이는 박스를 모듈에 만들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할 수 있든 없든 일단 모듈은 쓰게 될 거고, 자, 모듈 안에 내가 써야 되는 식은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을 주고, 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라고 해요. 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의 미만이라는 말은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 아니라는 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조건이 되면서 else가 받아도 돼요. 자, 앞쪽에서 지시한 조건이 아니면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미납 기간이 0이면 이렇게 이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면 또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if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상을 주고 미납 기간이 2가 초과이면 그랬어요. 자, 또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else if를 줍니다. 자, 왜 미납 기간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0을 줬고 0이 아닌 것 중에 2를 초과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else if로 진행을 하고 자, 또 그 외에는 그래요. 이곳은 이제 마지막 0도 아니고 2를 초과하는 것도 아니면 그래서 else를 줍니다. 미납 기간과 개월 미납을 연결하는 것은 AND 연산자가 해요. AND 연산자로 연결하면서 함수를 받을 거고 함수가 크게 파란색으로 진행되는 if와 빨간색 표시한 if로 두 개의 if 세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if를 닫는 AND if도 두 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파란색에 대한 AND if, 빨간색에 대한 AND if. 저와 비주얼 베이직의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필요합니다. 자, 개발 도구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 자, 왼쪽에 비주얼 베이직을 누를게요. 누르세요. 그러면 화면에 비주얼 베이직이 열려요. 자, 다시 삽입이라는 메뉴를 누르고 모듈을 누르세요. 자, if에 대해서 걱정을 일단은 넣어두고 이곳에 주어진 걸 먼저 쓰는 거예요. public function fn 가입 상태 가입 기간, 미납 기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합니다. 그러면 end 펑션이 나와요. 자, 퍼블릭 펑션과 엔드 펑션 사이에 우리가 읽었던 if절을 쓸 거예요. 자, 문제 잘 읽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만약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그러면 해지 예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해지 예상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 쓸 수는 없습니다. 크로스에 들어오면 이 문자를 어느 곳에 넣어줄까요가 항상 왼쪽에 붙어야 돼요. 자, fn 가입 상태라고
함수 이름을 쓴 그 자리에 해지 예상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아니면이라고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이면이라는 말은 지금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자, 다시 if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이곳에 그냥 if를 쓰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한번 들여쓰기를 할게요. 자, 만약에 이 중에서 미납기간이 0이면 자, 정상을 주래요. 근데 정상도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함수 이름을 쓰고 시작한 그 셀에 정상을 주겠습니다. 라고 써야 되는 거고. 자, 다시 미납기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가니까 else if 미납기간에 대해서 조건을 한 번 더 줍니다. 2를 초과하면 이라고 줘야 되고 FN 가입 상태는 휴면 보험이에요. 자, 그것도 아니면 FN 가입 상태는 선탑표가 아니네요. 미납 기간에 결합 안 됐어요. 개월 미납을. 그리고 자, 들여쓰기 되어 있는 안쪽에 들어있는 if를 마치고 다시 바깥쪽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if도 맞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세트를 구성을 해드리면 자,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는 if, then, else, and if가 일단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조건인 if, then, else, if, then, else, and if라는 두 번째 if 세트가 들어가는 거죠. 다 쓰셨어요? 다 쓰셨으면 프로시저 비주얼 베이직을 닫으시고 자, 결과셀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셀에 커서를 놓고 등호 FN 가입 상태라고 다 쓰시거나 마법사가 뜨면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A나 FS 눌러서 마법사 들어가 주시고 가입 기간에 가입 기간 첫 번째 데이터, 미납 기간의 첫 번째 데이터를 각각 넣어 주신 다음에 확인. 그리고 채우기를 하시면 오류 없이 모두 다 데이터가 나오면 됩니다. 계산 작업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